자, 여러분, 우리가 카페를 가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독서를 하신다거나, 뭐 간단한 업무를 보시거나,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당연히 뭐 휴식을 취하러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이에요. 이따가 더 얘기를 할 테지만, 이제 카페라는 곳은 명목상 커피를 마시는 곳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오늘은 카공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뭐 개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 흔히 카공족이라고 하죠. 뭐 신조어인데, 뭐 신조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죠. 뭐 등장한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런데 뭐 어떤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다는 것이 의례, 어느 정도는 뭐 이런 부류들을 대상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들, 일종의 뭐 말하자면 멸칭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카페 업계에서는 논란거리고 갈등 요소가 이제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겠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쭉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이야기를 들려드릴 정도가 돼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인사도 안 드리고 시작했네요. 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카공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공부하러 카페를 왜 가시나요? 따뜻한 집 놔두고, 편안한 집 놔두고, 조용한 독서실 놔두고, 요새도 과실에서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과실? 대학교 때? 어쨌든 요새는 좀 힘들겠죠. 어쨌든 과실 같은데 뭐 그런 편안한 곳 놔두고, 왜 카페냐 이거예요. 왜 카페냐? 왜 카페일까요? 잘 되니까. 잘 돼. 네. 일단 공부가 잘 돼요. 이거 참 희한해요. 더 희한한 거. 저도 이제 카페를 하는 저도 뭔가 좀 책을 읽거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려고 글을 쓰거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할 때 여기서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참 희한해요. 여기도 카페인데, 나름대로 잘 꾸며놓은 카페인데, 여기서 하면 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쉬는 날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남의 이제 업장 가가지고 막 신분을 숨기고, 카페 사장 아닌 척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또 뭔가 잘 돼요. 잘 돼. 약간의 긴장감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집에서 하면 금방 이제 풀어지거든요. 몇 자 보다가 뭐 몇 글자 뭐 쓰다가 뭐 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뭐 써놓고 이제 유튜브만 계속 보고, 금방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건데, 그럼 카페 입장에서는, 업주분들은 왜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싫어할까요? 싫어한다? 다 싫어하진 않는데, 예.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다 싫은 건 아니거든요. 몇몇, 뭐 일부의 경우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걸 텐데, 뭐 어떤 경우에 좀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 좀 그럴까요? 뭐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특정 사례에 비춰서 뭐 지나치게 오래 있는다거나, 뭐, 오래 있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뭐 2인석도 아니고 혼자 와서 4인석 차지하고, 심지어 뭐 소파 자리, 우리 가게에서 제일 인기 좋은 자리인데,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다 막. 뭐 이거는 이제 실제 뭐 사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막 작업을 하시다가 열심히 공부를 4인석 차지하고 막 혼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한참 자리를 비우셨다는 거죠. 갑자기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나고 봤더니 이제 짐은 다 그대로 놔두고 이제 나가서 식사하고 오시고 또 하고, 거기에 이제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막 이런, 그런 얘기인데, 뭐 그런 극단적인 예가 뭐 없진 않아요. 저도 경험상. 뭐 그리고 또 어때요? 대학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 기간만 되면, 그런 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학생들이 뭐 다 나와서 이제 자리는 정작 만석인데, 이 테이블 회전이 돼야 하루 목표 매출을 맞추는데, 이 만석이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자 끝인 거죠. 하루의 시작이자 끝인 거야. 이 상태로 마감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험 기간이 짧으면 뭐 일주일, 뭐 길면 뭐 한 달 전쯤부터 뭐 조짐이 보이니까, 거의 뭐 한 달 뭐 장사를 망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죠. 매출의 문제, 생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없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도, 소비자 입장에서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아니, 카페가, 그럼, 뭐, 시간 제한이 있냐. 시간 제한을 두던가. 솔직히 뭘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뭐, 음료, 뭐, 디저트, 하나씩 더 시킨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매출이 문제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이런 종류의 문제를 손익의 관점에서, 권리와 권한의 관점에서, 이제 교환의 관점에서 그렇게만 풀어간다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종결돼 버려요. 문제가 해소돼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서 말을 말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감정은 남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실리의 문제, 막, 야, 너네 때문에 내가 뭐 손님을 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여기는 뭐 카페인데, 카페는 원래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해도 되는데야, 돈 내잖아. 음료값 냈잖아. 이런 게 이제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리와 교환의 이제 등가성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등가성 문제가 아니라 되게 인간적인 이제 감정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의 문제를 등가성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럼 감정은 남고 할 말만 없어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대화가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사태가 치달아 버리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카공족이 꼴 보기 싫고, 아우, 쟤네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유난을 떤대, 스타벅스의 맥북으로 표상되는, 그런 거죠.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살짝 지나갔는데, 아주 중요한 게 지나갔죠. 카공족이라고 명명하고, 이제 그것을 멸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꼭 그게 이제 카페 업주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카페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 혹은 뭐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이 문제에서 카공족을 힐난하는 데 활용하는 게 이제 단지 업주의 입장이라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이 문제의 양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쭉 늘어놓는데 치중했다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루기 위해서 앞선 얘기들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카페에서는 공부가 잘 될까? 공부가 안 되면 차라리 갈등이 덜 할 텐데 이거 참 잘 돼가지고 하필 왜 공부가 잘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의 뭐 기능, 속성 뭐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명. 뭐가 이제 갑자기 막 담론이 거대해지는 것 같죠.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게 뭐 내내 그렇죠. 집어는 뭐 어디 가겠습니까?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문명이 뭐냐 하는 건 이제 학자마다, 분야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다르긴 해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이제 문자와 기록을 통해서 이른바 문명 시대와 이제 야만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고, 가령 교육학에서는, 특히 이제 존 듀이처럼 이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이제 신교육주의라고 하죠. 신교육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래 세대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대의 경험의 결과물들이 이제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양자 모두가 사실 까놓고 보자면 양자 모두가 뭔가 연속되는 거, 연결되는 거, 현재의 원인으로서의 과거, 혹은 과거의 결과로서의 현재, 이런 거, 혹은 이런 게 가능한 상태, 축적, 이런 걸 이른바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이른바 이제 계속성의 원칙이죠. 이어진다는 거, 쭉 이어진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카페를, 정확히는 카페의 기능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들고 싶은 문명의 속성,
문명이라는 건 이제 제가 들고 싶은 문명의 이제 속성이라는 거는 문명 사회는 구성원에게 욕망을 우회할 것을 항상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화된 문명이라는 것은 복잡화되고 고도화된 욕망의 우회로, 욕망을 우회하는 절차의 고도화와 이제 쌍으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제 원시 사회라면 만약에 이제 나무에 탐스러운 과실이 이제 열려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이제 따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이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명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문명사회에서는 과일 가게에 가서 굉장히 고도화된 또 화폐 경제라는 절차에 힘을 빌려서 이걸 사와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깎아서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쵸? 또 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야만 시대라면 뭔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문명 사회에서는 어때요? 결혼이라는 이제 법률 제도, 뭐 연애라고 하는 뭐 문화적 관례, 데이트 세레머니라고 하잖아요. 연정의 상대를 만나면 뭐 같이 저녁 먹을까, 뭐 영화 볼까,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뭐 라면 먹을래요? 이게 이제 어떤 문명이 제시하는 욕망을 우회하는 절차의 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상 좋아하는 상대랑 서로 간에 뭐 감정이 중요하다, 둘이 좋으면 됐지, 감정이 최우선이다, 뭐 그러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문화권마다 연애 초기에 이제 데이트 세레머니가 정말 이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의외로. 처음엔 뭘 해야 되고, 뭐, 우리는 사회적인 입지나, 뭐, 나이나, 뭐, 이런 게 이 정도니까, 뭐, 이 정도 레벨의 식당에 가서, 옷은 뭐, 어떤 걸 입고, 뭐, 밥을 먹어야 되고, 뭐, 되게 치밀하단 말이에요, 의외로. 그런데 이게 또, 어때요? 이게 특징이 또, 노골적이면 안 돼. 자, 우리 이제 몇 번 데이트 했으니까, 여기 법칙에 의하면은 몇 번을 데이트 했으니까 이제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뭐 몇 번 더 데이트를 했으니까 이제 뽀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그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은폐되어 있어야 한다. 욕망의 우회로는, 실존하되, 암묵적이고, 은폐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카페는 이런 욕망의 우회로서 아주 탁월한 장소이며 공간이에요. 카페는 굉장히 복잡한 기호와 상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 어디서 했더라? 뭐 유튜브 영상에서 했나? 그랬으면 제가 아이카드로 링크를 걸겠습니다. 이쪽이죠? 아이카드로 링크를 걸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아니라면 뭐 지금 하죠.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카페의 목적이 커피 그 자체였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이 커피 그 자체에 집중한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렇지 않다. 이제 커피 그 자체라 불리는 무엇의 시대다. 커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커피 그 자체라 불리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거지 커피 그 자체가 카페 목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솔직히 사실 그래요. 우리가 향유하는 이제 카페의 상이라는 게 그 연원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커피의 역사는 물론 커피의 역사는 훨씬 길겠지만 우리가 향유하는 이제 카페의 상은 근대 초기 이제 유럽 아니면 중세 말기 유럽에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 시대의 카페가 드러내는 욕망이라는 것, 어떤 뭐 지성의 공간, 뭐 정치적 열정의 공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크게 뭐 다르진 않죠. 사정이 뭐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의 뭐 근대 시기에 카페, 뭐 해방 전후에 카페가 주는 건 서구 문물로 대표되는 어떤 그 세련미, 신문물의 도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뭐 그런 역할극을 수행하는 장이 바로 카페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죠. 칼 융이라는 사람이 처음 정신분석학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일종의 가면, 제2의 자아,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자아. 인간들이 모두 이제 출중하고 훌륭하고 뭔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막 속세의 욕망을 벗어던지고 열반에 막 이르고 막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고전적인 인간상 뭐 인간 이상향 뭐 이런 건 다 뭔가 좀 완전한 존재 막 뼛속까지 좋은 사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 있어요. 도인 뭐 부처 뭐 있어 또 뭐 군자 막 이런 거 그렇다고 막 서양으로 가보면 뭐 사정이 좀 난다 막 서양으로 갔더니 막 리버맨쉬 니체가 한 말인데 옛날 우리 그 도덕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초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리버맨쉬 요새는 이제 원어로 더 많이 쓰죠. 어쨌든 아무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기가 이제 어려워요. 어떻게 다 돈 닦고 살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전적인 뭐 어떤 이상향, 인간적 이상향의 하위 호환이 있어요. 제 말은 아니고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공부하시는 분이 하신 표현인데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빼어난 속물이라고 이제 제가 뭐 이제 감히 뭐 출처를 예측해 보자면 이게 이제 중림칠현 빼어난 속물들이라고 책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짜오지엔민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위진 시대가 맞았나요? 어쨌든 중국에 중림칠현이라고 막 세상을 막 비관해가지고 난 이런 세상 싫어, 뭐 지겨워 그래가지고 막 은둔하던 7명의 선비들 얘기를 다룬 건데 그런 역사서라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그냥 중림칠현이었고 이제 빼어난 속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제목이 붙은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빼어난 속물 이제 요 말을 제가 좀 빌려 쓰자면 인간은 이제 빼어난 속물 정도면 족하다. 근데 노골적이면 안 되고 노골적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속물근성인 거고 빼어난 속물이 되려면 어떤 역할극, 사회적 가면이 필요하다. 이 사회적 가면이라는 게 이제 칼 융이 얘기한 이제 페르소나라는 거죠. 이제 인간들은 이제 모두 이제 사회적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자아를 연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 개념인데 사람들이 이제 페르소나를 드러내고 서는 무대, 페르소나를 드러내고 서는 무대로서의 카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계속 욕망의 우회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은폐된 욕망하는 이상향이 무엇이냐, 어떤 모습에, 어떤 연극의 무대냐, 이걸 보잔 말이에요. 현대의 카페에서 이제 벌어지는 게, 펼쳐지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뭐 공간적으로는 시공간적으로는 이제 현대의 도시겠죠. 도시에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서구 도시. 뭐 솔직히 전 아직까지 이제 많이 극복되고 뭐 정세도 좀 역전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이제 유색인종에게는 뭐랄까요, 화이트 컴플렉스라고 하죠. 화이트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서구 백인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서구 도시 뭐 뉴욕 뭐 그 정도 어디 좋아하세요? 파리, 런던 뭐 다 좋습니다. 실리콘밸리, 그렇죠. 실리콘밸리. 사실 여기서 실리콘밸리가 등장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실리콘밸리의 주축은 누구였어요? 초창기에 뭐 인도계나 아니면은 뭐 중국계 고급 이민 노동자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뭐 이런 게 서구 IT 계열 노동자 뭐 이런 게 딱 떠오른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 IT 계열, 그쵸? 카페와 노트북은 이제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 기호들이 이제 카페에는 넘쳐나는 거예요. IT 계열 전문직 고소득 노동자인데 또 뭐야? 바빠야 돼. 세계로부터의 끊임없는 호명. 너무 바빠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노트북을 열어야 돼. 이놈의 세상은 날 가만두질 않아. 그래서 난 뭐 거리건 뭐 밥을 먹다 가든 뭐 카페든 뭐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뭐 바로바로 업무에 접속해야 돼.
이 바쁨, 이 절박함, 이 필연. 나는 하필 여기서, 하필 지금, 하필 이 순간에 그것이 카페일지언정 그런 열정, 그런 어떤 요청, 그것이 이 카페가 제시하는 욕망인 동시에 공부하는 장소, 작업하는 장소로서 이 카페를 고양시키는 동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발견을 눈치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하필 여기서라고 했잖아요. 하필 여기서, 하필 카페에서. 이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카페를 아까 이제 무대로 보자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연출이 되는 게, 여기는 이 공간의 목적은, 기능은 공부 혹은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커피를 마시는 곳이다. 여기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지 작업하는 데가 아니야. 이 사실이 오히려 카페를 작업하는 공간으로 바꿔놓는 거죠. 작업, 업무라고 하는 욕망의 우회처로 아주 훌륭하고 세련되고 절묘한 이런 게 이제 기능의 역설이에요. 카페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곳이 됐어요. 작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커피는 뭐예요? 이런 욕망이 은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커피 맛이 좋으면 이 욕망이 좀 더 적절하고 절묘하게 은폐돼요. 왜냐하면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라는 동인을 강화하니까. 커피가 맛이 없으면 카페는 존재론적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존재론적 의문에.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욕망이 은폐되고 우회되어야 할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커피는 맛있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담인데, 이거 이제 전면에 드러냈던 기업이 이제 저기 위워크, 사무실 임대하는 공유 오피스 스타트업, 이걸 이제 전면화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게 꼭 이걸 잘 이해하고 잘 활용했다, 잘했다, 잘 간파했다, 이런 거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위워크가 표면적으로 제시한 이제 임대사업이라는 이면에 이런 걸 배치시켰다고 봐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짜로 마시는 스페셜티 커피, 무한 리필되는 수제 맥주라거나 뭔가 정기적인 파티, 교류, 업계 종사자들 간의 커뮤니티,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춘다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이요. 그리고 한편은 또 이걸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거라고도 생각해요. 한번 이제 그 상장이 된다고 막 하다가, 상장이 좌절됐죠. 한때 굉장히 촉망받는 유니콘 스타트업이었다가 이제 그 상장이 좌절돼가지고 재도전을 한다 이런 경영 구조를 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물론 그 이면에는 대표의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은 근무 태만이라던가 대표의 근무 태만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위워크가 제시한 사업 아이템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거기 CEO도 사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한량이었다고 하죠.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욕망이라던가 이제 구조에 예민해요. 말하자면 이제 힙스터죠. 제가 옛날에 힙스터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이쪽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만든 거라서 좀 말도 좀 제가 버벅거리고, 지금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화면도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이제 커피 문화, 카페 문화 이런 거 이해하려면 이제 힙스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 영상도 이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논리전개도 좀 독창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많이 욕해주세요.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어떤 구조랄까요? 그런 것에 이제 수혜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게, 솔직히 이걸 정말 잘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잘 아시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커피가 맛있는 브랜드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스타벅스 스스로도 그걸 좀 제 생각에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거, 이제 커피 전문 브랜드죠. 스타벅스에서 고급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 얘기에 이제 반박하시거나 이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실상은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이제 커피 전문 브랜드를 따로 독립시키면서, 오히려 커피 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선택과 집중. 스타벅스 매장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조차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이나 수고로움을 상당히 수고로움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효과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중에 정말로 이제 실제로 스타벅스, 말 그대로 스타벅스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카페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빵빵한 와이파이라던가, 자리마다 콘센트,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타벅스는, 그런 대처에 오히려 좀 미온적이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브랜드들, 뭐, 카페베네, 그 시대에 잘 나갔던 카페베네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런 거 너무 잘 돼 있죠. 뭐, 조도도 딱 맞아가지고, 딱 적당해가지고 공부하기 딱 좋게. 근데 스타벅스는 자리마다 콘센트 만들고 뭐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다가 이 사람들이 하도 불편하다 하니까 그제서야 만들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카페에서 작업하면, 카페에서 공부 그러면은 스타벅스 딱 떠오르죠. 여기까지는 좀 여담이었고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카페가 어떻게 욕망의 우회로로서, 무대로서,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제가 속물, 뭐 욕망 막 이러니까 좀 카페에서 공부하고 작업하는 행위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나 좀 희화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신 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카페 간다니까요. 저도 실제로도 잘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우리가 소위 이른바 이제 카공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걸 그냥 막 이제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해석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똑똑해 막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고, 이 갈등을 어떻게 이제 봉합해야 할까, 혹은 하다못해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부분, 카공족에 대한 어떤 혐오, 멸시, 뭐 희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논지의 주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실제로도 이런 조건들이 앞서 말한 뭔가 역할극이라거나, 뭐 빼어난 주체, 뭐 빼어난 속물, 뭐 우리가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어떤 대상을 체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고 작업하면서 느끼는 어떤 효능감, 효과, 고양감, 그리고 뭐 어떤 뭐 약간의 뭐 긴장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카페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는 그 일종의 긴장감이 이제 카페를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이제 실제로도 그 해석학적으로가 아니라 유물론적 관점에서도 성립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외에도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인 공간들 뭐 있나요? 뭐 열람실이라든가 독서실 뭐 이런 데는 좀 갑갑하잖아요. 저는 성향상 좀 그렇거든요. 갑갑하고, 사람이 나는 집순이, 뭐 집돌이라서 막 2박 3일은 집에 있을 수 있어. 뭐 그래도 이제 뭐 가택연금식으로 이제 너 못 나와 이렇게 가둬놓으면 막 하루도 못 가서 막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이제
행동 반경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카페는 좀 자유로운 공간인데,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그 공부하도록 만들어진 뭐 독서실 뭐 이런 데는 이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좀 답답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반면에 뭐 이제 그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도서관이나 도서실, 열람실이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건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성향에 따른 거라서 굳이 제가 여기서 이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한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갈등의 양상을 이제 조망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갈등의 양상으로 번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뭐 앞에서 다 나왔어요, 사실. 뭐 우선 업주분들, 뭐 아까 실리적인 매출 때문에 일부 카공족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그런 건 물론 이제 생존의 문제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전에 이제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그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카페가 가지고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은폐된 욕망의 우회로로서의 기능, 이런 게 폭로될 때, 아주 거칠게 폭로될 때, 이제 카페는 그 사장님과 이제 단골 손님들이 사랑하는 장소로서의 카페는 존재론적 문제에 봉착한다고 했죠. 이제 그게 폭로되면서 빼어난 속물이 아니라 빼어나지 못한 속물근성과 기만의 대상으로 폭로되는 게 이제 카페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폭로되나요? 아까 농담처럼 일단 뭐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 뭐 그랬는데, 그냥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제스처를 총동원해서 난 커피 싫어를 표현하시는 분들,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메리카노 제일 싸서 시켜놓은 거야. 이걸 진짜 온 방법을 동원해서 시켜놓고 한 모금도 안 마셔. 얼음 다 녹았는데, 아니면 다 식었는데,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계속 물 마시고, 고온 계속 차 있고, 얼음장에서 얼음물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리도 솔직히 카페라는 게 아까 스타벅스 사례도 들었지만, 표면상 작업하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책상도 좀 좁고 의자 개수도 좀 부족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가방도 옆 책상에 놨다가 의자에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그렇다고 보면 솔직히 또 딱히 뭔가 생산적인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노트북 펴놨고 전공책 같은 거 옆에 쌓아놨는데, 카톡을 하루 종일 계속. 그럼 진짜 그런 생각이 들죠. 저럴 거면 집에서 하지. 예. 저럴 거면 집에서 하지. 이 순간이거든요. 저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하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순간이 그런 어떤 은폐되어 있던 욕망, 기만성, 이런 것들을 목도하게 되고 기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특히 업주분들, 그 사장님들한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제 화의 근원을 즉각적으로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자기가 왠지 쫀쫀해 보여. 얘기하는 게 이제 매출의 문제예요. 실리의 문제. 이건 명확하니까. 계속 기분 나쁘다 그 이제 행동이 실리라는 부분을 탁 건드릴 때 확 폭발하는 거죠. 저기 1인분 안 계시면 1인석 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 추가 구매의 문제, 몇 시간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몇 시간 이상 있었으면 한 잔 더 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뭔가 결정된 게 없잖아요. 카페를 시간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만 썩는 거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매출 문제로 대표되는 거지. 그렇죠. 또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 행위들 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왜 카페에서 공부해? 그러는 사람들. 저거 다 허세야. 맥북
스타벅스 가서 펼쳐놓으려고 사는 거잖아. 너 거기 윈도우 깔려 있잖아. 이런 부류들. 그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빼어난 속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 이런 걸 부정하는 거죠. 빼어난 속물이 어딨어. 속물이면 속물이지.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인간 다 원래 가죽 벗겨놓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저는 이걸 쿨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종의 좀 위약적인 태도. 이런 사람들이 아까 지금 말했던 이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사장님들이 최후의 보루로 들고 나오는 그 매출의 문제, 실리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 이런 게 혐오죠. 카공족이라는 말 속에 이제 혐오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문제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진상 카공족이 일으키는 뭐 문제에 대한 어떤 폭로, 뭐 그걸 그리고 뭘 없애겠다, 뭐 이런 게 사실 아니죠.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카공족이 이제 멸칭이 되고 혐오의 언어가 되면서 오히려 생기는 문제들은 오히려 뭐냐면은 그냥 제대로 적절하게 카페가 주는 어떤 효능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페가 주는 효능들을 향유하고 즐기는 손님들을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카공족 이러이러한 문제 있어, 이런 이상한 짓을 해, 뭐 너네 예의를 지켜,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업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뭔가 이제까지처럼 뭐 예의를 앞세워서 방어하기엔 이 문제가 좀 단순하지 않아요. 예의라는 건 예의를 아는 사람에게만 예의를 강요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미묘한 문제고. 문제는 이런 문제는 좀 결론이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반면에 뭐 이런 난해함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면서 뭔가 뜻밖의 타협점을 이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로의 뭐 입장이나 뭐 정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뭐 이제 끊임없이 그 편리한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계속 받게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규범을 정하고 가격을 매기는 거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에 얼마, 뭐 음료는 몇 시간마다 재주문할 것, 뭐 1인 1테이블만 사용할 것, 뭐 이런 걸 이제 정해버리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정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마치 비유하자면 뭐 아까 비유했지만, 아니 우리는 10만원짜리 밥을 먹고 2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는데 뭐 그럼 나랑 사귀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구제가 안 되죠. 이런 문제를 이제 말하자면 성문화하는 거, 엄정히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이런 문제와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일일 테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좀 적당히 하는 거죠. 너무 넓은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추가 주문 없이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거나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제시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라는 게 상식, 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상식이라는가 뭐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뭐 어떤 케이스, 이런 것도 좀 계속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식이라는 관점이 너무 상이한 거잖아요. 그 입장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카페에서 주어진 역할, 어떤 건가요? 이제 커피나 음료를 기반으로 한 미식 경험을 그걸 소중히 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그 역할, 아까 얘기했던 페르소나, 이걸 어떻게 하면 탁월하고 빼어나게 수행할까, 이걸 좀 고민한다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제 카공족이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요즘 같아서는 이제 뭐 카공족이든 뭐 누구든 뭐 그냥 와서 계셔 주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카페가 있는 일상이 그리우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이 계신 카페가 그립네요. 빨리 만나 뵙길 이제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즐거우셨다면 저희의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려졌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